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명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께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아니,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직렬합성 저항이라든지 병렬 저항이라든지 고유 저항이라든지 지금까지 아주 많은 저항들을 다뤄왔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저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어떤 것이 이렇게 파생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항이라는 말 나 오늘 좀 처음 들어봤는데 나 오늘 전기 공부 처음 하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생되고 심화되는 내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항, 이제 저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저항이 바로 레지스턴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말로 풀어보게 되면은요, 이제 국어 사전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팀, 이것이 바로 사전적 의미의 저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항한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의 그런 탄압에 저항했죠. 자, 그리고 어디 예를 들어 막 이제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는 거야. 막 우리 PC방 가자. 그리고 야, 우리 술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항하는 거죠. 나 안 가. 나 공부해야 돼. 나 빨리 여기 전기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이제 병균에 버티는 힘, 이런 것도 우리가 저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야기가 여러 개 있게 되는 거죠. 저항하는 힘,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저항력, 이런 것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저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저항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공학적으로 들어간 우리는 전기 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electrical resistance, 그러니까 전기적인 이런 거역하거나 버티는 힘을 바로 전기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전기 저항은 보통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기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역한다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전기가, 그러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힘을 이제 전기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기 저항이 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를 잘 못 흐르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저항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걸 이제 기호로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전기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제 옴의 이름을 따서 부를 때는 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저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옴보다 1000옴이 더 전기를 막는 힘이 더 크게 된 거고요. 또 1000옴보다는 예를 들어 10,000옴이 전기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더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더 막게 되는 힘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어떤 재료를 이렇게 우리가 네모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네모나게 만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전선을 놓고 한번 재료를 통과해 볼게요. 이 재료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은 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놓고 딱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봤더니 실제로는 은이 가장 잘 통하더라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리가 그 다음에 잘 통했고요. 그 다음에 금이 더 잘 통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더 잘 통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게르마늄이라고 하는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리라고 하는 재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무라고 하는 재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보통 보니까 이 은, 구리, 금 쪽으로 갈수록 전기가 더 잘 통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기가 잘 안 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또 뭐 나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전기가 더 안 통하는 재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재료라고 하게 되냐면은 전기가 더 잘 통하는 재료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항이 더 큰 겁니까? 저항이 더 작은 겁니까? 저항이 더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작은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은, 구리, 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전도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상시적으로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부도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등의 물질들은 어떤 때는 전기가 통했다가 어떤 때는 전기가 안 통했다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체 전도체와 부도체의 좀 반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로 반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도체가 영어로 컨덕터거든요. 이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재료들의 특성을 쭉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러한 재료의 특성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저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1번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씩 개념을 보게 되면은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의 흐름을 아주 많이 방해하는 그 방해하는 크기를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스위치 같이 이렇게 붙었다 뗐다 아니면 접속 기구들 와이어 커넥터 같은 것들 그런 커넥터 연결할 때 서로 이 전기적 도체끼리 연결할 때 얼마나 그 만나는 순간 저항을 작게 할 것이냐가 바로 이제 접촉 저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선의 피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선의 뭐 그 껍데기를 이루는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절연물과 관련된 절연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게 커야 좋을까 작아야 좋을까 보게 된다면 이런 도체에서는 우리가 고유 저항은 작을수록 좋죠. 이 부도체에 주로 우리가 절연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절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절연물로 이용할 때는 클수록 좋은 거고요.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스위치 같은 걸 할 때 접지 저항도 이제 작아야지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항이 커야 좋냐 작아야 좋냐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커야 좋은 것이 있고 작아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만들었을 때 그 값이 결코 변하지 않는 이 부동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은 조금 바뀌어요. 어떤 것에 따라서 바뀌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항의 변화는 일단 첫 번째 재료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재료의 길이 저항이 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더 크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길이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세 번째는 또 면적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유한 특성이 로라고 하게 되고 길이를 L, 면적을 뭐 A라고 하게 되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고유 저항과 그 다음에 면적분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옴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또 온도에 의해서도
바뀌게 됩니다. 이 온도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는 특성이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도전체, 전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뒤에 이제 파생되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어지는 것들을 더 공부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접촉 저항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절연 저항 이야기가 나오고 고유 저항은 저항은 로 A분의 L이다. 뭐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고 면적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S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로 S분의 L이다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거구나. 거기에서 바로 파생된 것이 electrical resistance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는구나. 이 전기 저항은 이렇게 기호로는 R이라고 표기하게 되고 단위는 옴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돼서 쭉 우리가 어떤 물질의 고유 저항을 한번 따져보니까 은, 구리, 뭐 금, 뭐 알루미늄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유리 고무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었을 때 전기가 보통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전체, 뭐 전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성질을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파생되는 저항의 종류로서는 접지 저항, 접촉 저항, 절연 저항, 뭐 기타 등등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저항값이 무엇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느냐? 결국 길이라든지 재료의 특성,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온도 변화까지 저항을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이후의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저항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끝마치려다가 보너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었죠? R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 옴의 법칙을 하게 되면은 R은 I분의 V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예를 들어 어떤 회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10V이고 여기가 만약에 몇 암페어가 흐른다고 할까요? 뭐 2암페어가 흐른다고 할까요? 2암페어가 흐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저항은 몇 옴이 되겠습니까? R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2암페어가 되고 전압이 10V가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의 저항은 우리가 5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5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류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달라지게 됩니다. 교류에서는 바로 회로가 이렇게 되죠. 교류에서는 여기 교류 전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있을 때, 교류에서는 여기 직류는 계속 전기가 일정하지만 교류에서는 전기가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이렇게 사인파가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바뀌게 되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한 주기 동안 이렇게 한 주기 동안의 저항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것은 그냥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되고 이제 음이 되니까요.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그냥 저항을 R이라고 하지 않고 이 회로 전체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온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온저항을 바로 영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Z라고 쓰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교류에서는요, 바로 그냥 R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일로 방해하는 유도 리액턴스 플러스, 그 다음에 콘덴서 때문에 방해하는 성분 용량 리액턴스를 다 더해서 이러한 저항들을 우리가 온 저항이라고 해서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또 다음에 다른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기 저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